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 대한민국의 평범한 30대 가장입니다. 얼마 전 제가 경험했던 기이한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저희 아내는 정말 미인입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처갓집 식구들이 전부 미인이에요. 장모님도 연세에 비해 정말 고운동안이시고, 제 아내는 제가 처녀 시절부터 몇 달을 졸졸 따라다녔을 정도로 저희 동네에서는 나름 유명했던 미인이었습니다. 얼굴도 예쁘지만 몸매는 더 예쁩니다. 결혼한 이후에도 바다로 휴가를 가거나 하면 아내의 수영복 입은 모습을 보고 20대부터 50대 남자들까지 모두 다 군침을 흘리며 쳐다봅니다. 저는 모두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아내를 보면서 괜히 뿌듯해지곤 하죠. 그리고 아내와 4살 차이 나는 처제도 정말 장난 아닌 미인입니다. 처제는 본인의 외모를 활용해서 자신을 모델로 한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여성복을 파는 쇼핑몰이지만 왠지 모르게 여자보다는 남자 손님이 더 많다고 합니다. 외모도 예쁘고 능력도 있는 처제라 어딜 가든지 남자가 줄줄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처제는 이상하게도 최근 몇 년간 남자친구를 만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말로는 남자에 관심 없고 일하는 게 더 좋다고는 하지만 한참 젊고 예쁜데 주변에 멋지고 잘생긴 남자가 한 트럭은 될 텐데 남자에 관심이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하지만 어차피 제가 데리고 살 것도 아니고 본인 인생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작은 중소기업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처제의 쇼핑몰 사업이 워낙 커지는 바람에 지금은 처제 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처제가 사장이라고 하면 저보고 한심하다, 자존심도 없냐고 하지만 처제가 결혼 선물로 외제차를 사줬다고 하면 다들 아무 말도 못합니다. 남자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시대도 아니고 이전에 다니던 중소기업보다 월급도 2배 넘게 주는데 그걸 마다할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회사 내에서는 저를 포함해 6명이 일을 하는데 저 빼고 모두 여자입니다. 젊은 여성복을 판매하는 일이라 전부 20대 여자들인데, 패션 회사인 만큼 다들 스타일도 좋고 한 미모하는 사람들이라 어떨 때는 제가 눈둘 곳이 없을 만큼 사내 분위기는 천국과도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처제가 저를 자기 회사에 들여보내면서 절대로 한눈 팔고 바람 피우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을 정도였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예쁘다고 한들 저희 아내의 미모에 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바람 근처에도 가지 않고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 초에 저희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전까지는 빨리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막상 아내가 아이를 가지니 정말 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아내와 부부관계를 전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조심하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아내는 뱃속 아이에게 모성애가 강하게 생겨서 그런 건지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제 몸에 손도 못 대게 합니다. 제 나이 30대 초반, 한창 왕성할 나이인데 아름다운 아내를 눈앞에 두고도 건드리지도 못하는 것은 그야말로 고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에다 저희 아내가 임신한 뒤로부터 아내를 끔찍이 생각하는 장모님이 허구한 날 저희 집에 죽치고 사시는 바람에 사실상 제가 처가에서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집에 장모님이 계시니 제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몇 달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불만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아내와 장모님이 태교 여행인지 뭔지 갑자기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간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같은 시국에 무슨 그런 걸 가냐고 물었더니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핀잔만 들었습니다. 제가 뭐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요. 없는 돈에 잘 다녀오시라고 장모님께 50만 원 용돈 드리고 김포공항까지 배웅해 드렸습니다. 아 참, 저희는 장인어른이 일찍 돌아가셔서 장모님밖에 안 계십니다. 김포공항에서 장모님과 아내를 배웅하고 저는 혼자서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가 없어서 슬픈 것보다는 4일 동안 혼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컴퓨터로 동영상도 실컷 보고 그동안 임신한 아내 눈치 보느라 못 마셨던 술도 오늘 밤새도록 회랑 소주 실컷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달려왔죠.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현관을 열었더니 어머 형부. 언니 없어서 그렇게 좋아요? 콧노래까지 부르시네. 세상에, 그새 처제가 우리 집에 와 있는 겁니다. 아내랑 장모님은 제주도에 갔는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더니 제 아내가 제가 딴짓하지 못하게 감시하라고 4일 동안 처제 보고 우리 집에서 제 밥 챙겨주면서 지켜보고 있으라고 했답니다. 진짜 해도 너무하다 싶었어요. 제가 바람을 피울 것도 아니고
그저 혼자서 즐거운 시간 좀 보내고 싶었던 것뿐인데 자기 놀러 가는 순간까지도 저를 관리하려고 하다니. 정말 다행인 건 처제도 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내 없는 동안 집에서 술 먹는 건 허용을 해주더군요. 당장 그날 저녁에 배달 음식을 시켜놓고 마트에서 소주를 사다가 처제와 바로 한잔했습니다. 아니, 걔 정말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저는 아내에 대한 불만을 처제에게 쏟아냈고 처제는 제 투덜거림을 들으면서 생글생글 웃더라고요. 형부, 나처럼 예쁜 여자랑 같이 지낼 수 있어서 좋은 거 아니에요? 다른 남자들은 나랑 밥 한 번 먹겠다고 줄을 서는데 진짜 형부는 복 받은 줄 알아야 해요. 사실 그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죠. 처제가 진짜 예쁘고 인기 많은 건 사실이니까요. 제가 형부만 아니라면 저 같은 사람과 처제가 마주 앉아서 밥 먹고 술 먹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둘이서 신나게 한 잔 두 잔 술을 마시다 보니 시간도 흐르고 어느새 둘이서 5병을 마셨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이 정도 마셔도 끄떡없었는데 아내 때문에 몇 달 동안 술을 못 마시다 보니 그때 이미 저는 거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처제는 아직 멀쩡하다며 혼자서 더 마신다고 해서 그대로 거실에 두고 저는 안방에 들어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어요. 얼마나 취했는지 눕자마자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자다 새벽에 일어났는데 목이 너무 말라 거실로 나갔더니 처제가 식탁에 앉아서 술을 마시다가 그대로 엎드려 자고 있었습니다. 짧은 티셔츠에 손바닥만 한 반바지를 입고 있어서 정말 그대로 다 들여다보일 정도였기 때문에 눈 둘 곳을 못 찾겠더라고요. 일단 그대로 놔뒀다가는 감기에 걸릴 것 같아서 처제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처제, 일어나봐. 여기서 자면 감기 걸려. 혼자서 몇 병을 더 마셨는지 제가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처제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처제가 제 아내보다 키도 좀 크고 볼륨감도 더 좋다 보니 조금 더 무거운 듯 했어요. 어디를 잡으면서 부축해야 할지 참 애매한 순간이었지만 힘없이 늘어지는 처제를 부축하고 장모님이 쓰시던 손님방으로 향했습니다. 침대 위에 처제를 눕히는데 갑자기 처제가 잠꼬대를 하는지 저를 확 끌어당기더라고요. 샴푸 냄새와 술 냄새가 섞인 좋은 향기가 제 코로 훅 들어왔고 순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처제만 아니었다면 그 순간 이성을 놓고 그냥 누워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내와 장모님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저는 필사적으로 참았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혼자서 머릿속으로 애국가도 불러보고 어떻게든 마음을 진정한 다음에 처제의 품 안에서 조용히 빠져나오기 위해서 슬금슬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처제가 갑자기 잠꼬대인 건지 제게 입을 맞추기 시작했고 그때까지 간신히 붙들고 있던 제 이성도 완전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미친 듯이 입술을 맞추고 옷 안으로 손까지 들어갔죠. 술에 취해 몸에 힘이 없는 처제를 상대로 제가 모든 걸 다 했습니다. 몇 달간 마음속에 응어리진 그 욕구를 다 쏟아냈죠. 정말 황홀한 순간이었지만 짧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음 놓고 천천히 길게 즐기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정말로 잘못한 게 맞지만 누구든 그런 상황에서는 정신 차리기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건 처제가 정말 인사불성으로 취해서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할 것 같다는 점이었어요. 술에 취해 기절해 있는 처제를 재우고 저는 새벽에 몰래 제 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두근거리는 심장이 진정되지 않았고 처제의 향기를 지우기 위해서 그 새벽에 샤워까지 하고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하기 위해서 같이 일어나 해장도 못하고 차에 탔는데 조수석에 타 있던 처제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형부, 어젯밤 정말 좋았어. 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순간 심장이 떨어져서 심장마비에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처제는 처음부터 술에 취한 척한 것이었고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4일 동안은 정말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처제와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만리장성을 쌓는 욕망의 파티였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건 생각뿐이었고 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나중에는 젊은 남녀를 한 집에 두고 놀러간 아내와 장모님이 잘못이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4일째 장모님과 아내가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 김포공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였기 때문에 저는 안심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그때는 처제와 둘이 대놓고 안방에서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서 아내와 장모님 마중을 나갈 생각이었죠. 한참 자고 있었는데 왠지 그런 기분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서 살짝 눈을 떠보니 누군가가 침대 앞에 우두커니 서서 저와 처제를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진짜
저는 순간 저승사자가 저를 잡으러 온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저승사자는 바로 장모님이셨고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뛰쳐나가 칼국수 해먹을 때 쓰는 홍두깨를 가져와서 저와 처제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인 건 아내가 자기 친구에게 선물을 주고 온다고 중간에 내렸고 장모님만 먼저 집에 들어온 것이었어요. 원래는 오후 비행기였는데 너무 피곤해서 일찍 돌아와 쉬려고 새벽같이 준비해서 서울로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처제는 장모님에게 실컷 두들겨 맞은 채로 싹싹 빌었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 장모님은 한참을 저희 둘을 씩씩거리며 노려보다가 그래도 딴 여자랑 바람난 게 아니라 다행인 건지 하시면서 그냥 이거는 우리만 아는 비밀로 하자며 넘어가 주셨습니다. 아내가 알았다면 진짜 제가 죽든 우리 가족 중에 누구 하나는 죽었을 겁니다. 그날 이후 장모님과 처제 그리고 저만 아는 비밀이 생겼고 아내는 절대 모르게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가지고 가기로 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회사에서 매일 처제와 마주치는데 솔직히 한 번 붙은 불이 쉽게 꺼지겠습니까? 장모님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냥 골치 아파서 신경 안 쓰기로 하신 것 같아요. 다행히 아내는 절대로 모르고 있으니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요즘 만삭이라 한참 예민해서 집에 들어가면 더 잘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처제와 이런 일이 생겨서 그런 건지 몰라도 아내한테도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약간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 애초에 아내가 만든 상황이라서 어쩌겠습니까? 미안한 만큼 더 잘해주고 처제 말고는 다른 여자에게 눈길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기술에 처제가 너무 만족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저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저도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